빗물 위로 피어난 가족.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작은 배려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며느리가 보여준 작은 선행. 그 한 장면이 시어머니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서로를 오해하며 거리를 두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우산 쓰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며느리 은희는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우산을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던 늦은 오후, 재래시장 골목 어귀였다. 시어머니 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무거워 보였고 그 옆으로 빗물이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다. 됐어. 내가 들어. 정숙은 짧게 말했다. 하지만 은희는 이미 우산을 시어머니 머리 위에 고정시킨 뒤였다. 그리고는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빗물이 은희의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저 좀만 더 가면 돼요. 은희의 말투는 평소처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오래된 습관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정숙은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젖어가는 옷자락, 미끄러운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걷는 발걸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손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정숙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은희의 머리카락은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다. 옷깃도 촉촉하게 눌러붙어 있었다. 그러나 은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우산을 접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정숙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숙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시아버지 동철이었다. 그는 마당 한쪽에서 화분을 옮기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우산을 건네는 며느리, 말없이 비를 맞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아내의 굳은 표정. 동철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둘이 언제까지 저럴 건가. 그날 오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다. 은희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냉장고 안을 살폈다. 저녁 반찬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다. 어머님, 잠깐 장 보러 다녀올게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은희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었다. 은희는 그곳에서 장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마트보다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고 신선한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붐볐다. 은희는 채소 가게에 들러 상추와 깻잎을 샀고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앞다리를 샀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칠 때는 고등어가 싱싱해 보여 2마리를 샀다. 시아버지가 고등어를 좋아하셨다. 장을 보는 동안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은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하지만 은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집까지 10분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두부 가게에 들렀다.
그러나 두부를 사고 가게를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방울에 불과했다. 하지만 곧 빗줄기가 굵어졌다. 은희는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우산을 꺼내 펼쳤다. 다행히 우산을 챙겨왔다. 은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걸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였다. 정숙은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다. 약국 봉투였다. 아마 약을 사러 나왔다가 비를 만난 모양이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는 은희를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희의 발걸음은 저절로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다. 어머님. 정숙이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어머님, 우산 쓰세요. 은희는 자신의 우산을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다. 됐어. 내가 들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은희는 이미 우산을 시어머니 머리 위로 옮긴 뒤였다. 괜찮아요. 저 좀만 더 가면 돼요. 은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음을 옮겼다. 빗물이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은희는 개의치 않았다. 정숙은 우산 손잡이를 쥐고 며느리의 뒤를 따랐다. 말을 할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의 등이 점점 젖어가고 있었다. 왜 저러는 걸까? 정숙은 알 수 없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발밑으로 물웅덩이가 생겼고 신발이 젖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은희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옷도 등 부분이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다. 은희는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우산을 접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정숙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젖은 머리카락, 물기가 맺힌 얼굴.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숙은 자신의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정숙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숙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님,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에서 마른 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며느리 방문 앞에 가서 노크를 했다. 은희야. 네, 어머님. 방문이 열렸다. 은희는 아직 샤워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거 쓰고 머리 말려. 정숙은 수건을 건넸다. 은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건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우산을 건네던 그 순간, 비를 맞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걷던 그 뒷모습, 저 아이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정숙은 알 수 없었다. 마당에서 동철이 들어왔다. 그는 우산을 털며 말했다. 비가 제법 오네. 그러게.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동철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거실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며느리가 장 보고 왔나? 응. 우산은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갔지.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우산을 자신에게 주고 비를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쪽을 바라봤다. 그는 아까 그 장면을 봤다. 며느리가 우산을 건네는 장면, 비를 맞으며 걷는 장면, 그리고 아내가 우산을 받아든 장면. 저 둘이 언제쯤 마음을 열까? 동철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다. 은희는 샤워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다. 머리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준 수건으로 잘 말렸다. 은희는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내 정리했다. 고등어는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고 채소는 씻어 물기를 빼두었다. 돼지고기는 양념을 해서 재워두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은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일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에게 우산을 건네던 순간,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건을 건네주던 순간,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조금은 가까워진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머님은 여전히 나를 불편해하실 거야. 은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거실에서 정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며느리의 모습이 맴돌았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정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늘 조심스럽다고 느꼈다. 마치 자신이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불편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정숙도 며느리에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며느리가 편하게 대해주지 않으니 자신도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 비 오는 골목에서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은 달랐다.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였다. 말없이 우산을 건네고 비를 맞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걷던 그 모습. 정숙은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저 아이를 오해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정숙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를 했단 말인가?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집안은 고요했다. 오직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와 물소리만이 집안을 채웠다. 동철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쯤 저 둘이 편해질까? 동철은 며느리가 집에 온 지 2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2년이 넘도록 두 사람은 여전히 서먹했다. 며느리는 늘 조심스러웠고 아내는 늘 무뚝뚝했다. 동철은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은희는 식탁을 차렸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은희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다. 어머님, 아버님, 저녁 드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정숙은 거실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다. 동철도 서재에서 나왔다. 그리고 막내 아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다. 다들 계셨어요? 민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왔니? 빨리 씻고 와. 정숙이 말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다.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하지만 분위기는 조용했다. 은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반찬이 입에 맞는지. 정숙은 반찬을 집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동철은 고등어를 먹으며 말했다. 오늘 비 많이 왔던데. 네,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민준이 대답했다. 장 보러 갔다가 비 맞았어? 동철이 며느리에게 물었다. 아, 네. 조금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숙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우산은 챙겼으면서.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다. 은희는 움찔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뭐가 죄송해. 그냥 조심해서 다녀. 정숙은 짧게 말하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뭔가 어색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고등어 맛있네요. 민준이 말했다. 응.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은희가 장 봐온 거야? 응.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고 정숙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동철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고 민주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집안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일을 되새겼다. 시어머니에게 우산을 건넨 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건을 준 일. 어머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은희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늘 알 수 없었다. 설거지를 마친 은희는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너도 잘 지내라. 시댁에서 힘들지는 않고? 은희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엔 뭔가 아쉬웠고 힘들다고 말하기엔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은희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희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은희는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어머니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시댁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은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은희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거실에서 정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는 왜 나한테 그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정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늘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무서운 시어머니인 것처럼. 하지만 정숙은 자신이 무섭게 대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평범하게 대했을 뿐이다.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숙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 혹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까? 말을 너무 짧게 한 것은 아닐까? 표정을 너무 굳게 한 것은 아닐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걸. 정숙은 원래 과묵한 성격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표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게 자신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오해한 것 같았다. 자신이 무뚝뚝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오늘 저 아이가 비를 맞았지. 정숙은 오늘 일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우산을 건네던 순간, 그리고 비를 맞으며 걷던 뒷모습, 정숙은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는 착한 아이야.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며느리는 착했다. 조심스러웠지만 배려심이 깊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하지만 정숙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다. 동철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아직 안 자? 응.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동철은 아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며느리가 우산 줬지? 정숙은 남편을 돌아봤다. 봤어? 응. 마당에서 봤어.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아이 참 착하더라. 자기가 비 맞으면서까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동철이 물었다.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착하긴 한데 너무 조심스러워. 그게 뭐가 문제야? 조심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동철은 아내를 바라봤다. 불편해하는 게 아니야. 저 아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어떻게 알아? 민준한테 들었어.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자랐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랬어? 응. 그러니까 당신을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인 거야. 동철의 말에 정숙은 침묵했다. 그랬구나. 정숙은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은 자신을 불편해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숙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오해했어. 정숙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할 때마다 자신도 무뚝뚝하게 대응했다. 그게 며느리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했나 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잘못한 게 아니야. 서로 오해한 거지. 이제라도 풀면 돼. 어떻게? 천천히. 조금씩. 동철은 부드럽게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정숙은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예전의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첫 번째 막이 끝났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시아버지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비 많이 왔던데. 말끝이 어색하게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은 반찬을 집으며 표정을 감췄다. 은희는 부엌을 오가며 밥그릇을 채우고 국을 따르고 반찬을 더 내왔다. 남편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동철은 한숨을 삼켰다. 왜 이렇게 답답한 건가? 그는 아내와 며느리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은희는 젖은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앉아 있었다. 샤워 후 머리를 제대로 말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은희는 그것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다만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은희야, 머리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동철이 말했다. 아,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숙은 며느리를 쳐다봤다.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 내가 수건을 줬는데도.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식사는 계속 조용히 진행되었다. 반찬을 집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분위기를 느꼈다. 뭔가 어색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하지만 민주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다. 어머니, 오늘 약은 드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응, 먹었어.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아까 약국 다녀오셨죠? 응.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동철이 다시 말을 꺼냈다. 내일 날씨가 좋대. 그래요? 은희가 대답했다. 응. 비가 그치고 맑아진대. 다행이네요.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말없이 밥그릇을 비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어. 정숙은 짧게 말하고 거실로 향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다. 민준이 말했다. 은희야,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야, 괜찮아. 머리도 안 말랐는데. 내가 할게. 민주는 일어나서 그릇을 들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마워. 은희는 부엌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다. 드라이기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은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말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은희는 생각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피곤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은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편하게 생각하는지,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우산을 건넨 일도 그랬다. 은희는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부담스러웠을까? 은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드라이기를 끄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부엌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일, 비를 만난 일, 시어머니에게 우산을 건넨 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건을 준 일. 어머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은희는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거실에서 정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숙은 궁금했다. 며느리가 오늘 자신에게 우산을 건넨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수건을 준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숙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건을 건네며 한마디 더 했어야 했다. 고마웠어라든지 조심해서 다녀라든지. 하지만 정숙은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걸까? 정숙은 자신의 성격이 답답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했다.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동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다. 설거지 끝났어. 응.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동철은 아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느리 머리 다 말랐으려나. 글쎄, 정숙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했다. 오늘 며느리가 당신한테 우산 줬을 때 뭐라고 했어? 동철이 물었다. 됐다고 했지. 자기가 쓰라고. 근데 며느리가 안 들었지? 응.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어? 동철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잘 모르겠어.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안할 건 없잖아. 있어. 저 아이가 비를 맞았는데. 정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동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원한 건 아니잖아. 며느리가 자기 마음으로 한 거고. 그래도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동철은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내일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줘. 동철이 말했다. 뭐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다. 가족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일은 어떨까? 은희는 생각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조심스러운 하루가 될까? 아니면 조금은 달라질까? 은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정숙도 마찬가지였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내가 저 아이한테 괜히 미안하네.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동철은 아내의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은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정숙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일찍 일어났네.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은희는 돌아보며 인사를 했다. 응.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네 사람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말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다. 동철이 말했다. 오늘 날씨 좋네. 네, 비가 그쳤어요. 은희가 대답했다. 빨래 좀 해야겠어. 정숙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은희가 말했다. 됐어. 내가 할게.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하겠다는데 굳이 나설 필요는 없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출근 준비를 했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고 정숙은 빨래를 했다. 동철은 마당에서 화초를 돌봤다. 각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은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쉬는 날이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은희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은희야, 오랜만에 만날래? 점심이나 먹자. 은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친구와의 약속을 잡고 은희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은희는 현관문을 나섰다.
밖은 맑은 날씨였다. 어제의 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은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은희는 버스에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은희는 문득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지금 빨래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 은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궁금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갔다. 은희는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렸다.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야. 친구가 손을 흔들며 반겼다. 오랜만이야.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다. 그냥 그렇게 지내.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시댁은? 응, 잘 지내. 은희는 짧게 말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친구는 은희의 표정을 읽었다. 뭔가 힘든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은희는 말을 흐렸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어색해. 은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색하다는 게 그냥 가까워지지가 않아. 내가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어머님도 나한테 거리를 두시는 것 같고. 은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친구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은희야, 너 원래 그런 성격 아니야. 너무 조심스럽게 굴지 마. 시어머니도 사람이야. 편하게 대하면 어머님도 편해하실 거야.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천천히 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친구는 위로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는 친구와 이야기하며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식당으로 이동했다. 밥을 먹으며 친구는 말했다. 은희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시댁 생활은 원래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응, 알아. 고마워.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점심을 마치고 은희는 친구와 헤어졌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다.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은희가 말했다. 거실에서 정숙이 대답했다. 왔어? 네. 은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정숙이 물었다. 네, 같이 밥 먹고 왔어요. 은희는 대답했다. 그래. 정숙은 짧게 말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조용했다. 은희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너무 조심스럽게 굴지 마. 은희는 자신이 정말 너무 조심스럽게 구는 건지 생각해 봤다. 아마 그런 것 같았다. 시어머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은희는 부엌으로 나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부엌 쪽을 쳐다봤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칼질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 참 부지런한 아이야.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동철이 마당에서 들어왔다. 저녁 준비했어? 곧 될 거야. 정숙이 대답했다. 동철은 부엌을 쳐다봤다.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며느리 혼자 다 하네. 동철이 말했다. 원래 며느리가 하잖아.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당신도 좀 도와줘. 내가 뭘 도와줘. 며느리가 다 하는데. 정숙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동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저 둘이 언제 가까워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네 사람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말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동철이 말을 꺼냈다. 은희야, 오늘 친구 만나서 뭐 했어? 아, 그냥 밥 먹고 이야기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만나? 가끔 만나요. 그래. 친구들 자주 만나. 동철은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럴게요. 정숙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귀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저 아이도 친구들이 필요하겠지.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다시 설거지를 했다. 정숙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동철은 정숙 옆에 앉았다. 오늘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어제 고맙다고 말하기로 했잖아. 그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동철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며느리도 당신 마음을 알아야지. 알아. 알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숙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은 꼭 말해줘. 고맙다고. 동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자신이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도 집안은 고요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들었다. 조금 더 편하게 대해볼까? 은희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 정숙도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고맙다고. 정숙은 다짐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렇게 두 번째 막이 끝났다. 며느리 은희는 출근길 버스 창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 생각은 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버스는 아침 출근 시간의 도심을 지나고 있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신호등을 기다리는 차들,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봤다. 은희의 어머니는 홀로 딸을 키웠다. 은희가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은희를 키워야 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은희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은희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고 새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해도 꼭 필요한 것만 말했다. 어머니는 그런 은희를 대견해했다. 우리 은희는 참 착하네.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구나. 어머니의 그 말이 은희에게는 칭찬이자 동시에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은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초등학교 시절 은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아이였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꺼렸다. 은희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친구들이 물었다. 그냥. 은희는 짧게 대답했다. 놀자. 같이 놀자. 친구들이 손을 잡아 끌었다. 은희는 따라갔지만 늘 뒤에서 조용히 있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은희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선생님들은 은희를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존재감이 희미한 학생이라고도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 은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은희야, 내가 공부나 해. 엄마가 벌어서 너 학교 보낼 수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제 컸어요. 제 용돈은 제가 벌 수 있어요. 은희는 그렇게 말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은희는 성실하게 일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은 은희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은희는 변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남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다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은희와 같은 과였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은희는 민준에게 끌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민준은 은희의 조심스러움을 이해했다. 은희야, 너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민준이 물었다. 그냥 습관이야. 은희는 짧게 대답했다. 누구한테 패 끼치는 거 아니야. 편하게 해. 민준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희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 조금 편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졸업 후 결혼했다.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시댁 생활은 은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시어머니 정숙은 말이 적고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은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은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시어머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은희가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했고, 은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했다. 버스는 은희의 직장 근처에 도착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은희는 자문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사에서도 은희는 조용한 편이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뒤에 앉아 있었다. 은희 씨, 왜 이렇게 조용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팀장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은희는 대답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동료들이 식당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은희 씨, 같이 가요. 네. 은희는 따라갔다. 하지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은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료가 물었다. 그냥 잘 지내요. 은희는 짧게 대답했다. 시댁은 편하세요? 네, 괜찮아요. 은희는 시댁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다. 은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자꾸 아침에 떠올린 과거가 생각났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은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항상 조심스럽게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은희는 행복했을까? 만족했을까? 은희는 잘 모르겠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은희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은희는 잠시 멈춰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오늘 저녁에는 뭘 준비할까? 은희는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버스에 올라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다.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은희가 말했다. 거실에서 정숙이 대답했다. 왔어? 네. 은희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정숙이 따라 들어왔다. 오늘 뭐 할 거야? 정숙이 물었다. 아, 저는 된장찌개랑 불고기 할 생각이에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정숙은 짧게 말하고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은희가 말했다. 아니야, 같이 하자. 정숙의 말에 은희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정숙은 불고기를 준비하고 은희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말도 없이 각자 일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희야, 양파 좀 썰어줄래? 네. 은희는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너 칼질 잘하네. 정숙이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디서 배웠어?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은희의 대답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가 잘 가르쳤네. 정숙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계속 저녁 준비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저녁이 준비되고 식탁이 차려졌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말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오늘 불고기 맛있네. 동철이 말했다. 어머님이 만드셨어요. 은희가 말했다. 은희도 도와줬어. 정숙이 말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저녁을 준비한 것을 알고 놀랐다. 어머니, 은희가 함께 만들었어요? 응.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은희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대화도 조금 더 많았고 웃음소리도 들렸다.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다. 정숙도 따라 일어났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은희가 말했다. 아니야, 같이 하자. 정숙은 또다시 함께 하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정숙은 그릇을 씻고 은희는 닦아서 정리했다. 은희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어머님. 지난번에 우산 건네줘서 고마웠어. 정숙의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놀라서 정숙을 바라봤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비 맞았잖아. 그게 미안했어.
정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은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고마워. 정숙은 짧게 말하고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은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 처음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다. 동철과 민주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자고 한 것, 그리고 고맙다고 말한 것. 어쩌면 조금은 가까워진 걸까. 은희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있었다. 혹시 이것도 일시적인 걸까? 내일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은희는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늘 조심스럽게 살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자신의 성격도 천천히 변해가자. 은희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밤 은희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천천히 가까워지자. 정숙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세 번째 막이 끝났다. 시어머니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왔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무언가 걸려 있었다. 정숙은 며느리 은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했다. 저 아이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그 질문은 정숙을 계속 괴롭혔다. 정숙은 자신이 무서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평범하게 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조심스러웠다. 마치 정숙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불편한 걸까? 정숙은 자문했다. 정숙은 과거를 되돌아봤다. 정숙도 며느리로 시작했다. 30년 전 정숙은 동철과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갔다. 당시 시어머니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정숙은 시댁 생활이 힘들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그러다 아들 민준을 낳았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숙에게는 엄격했다. 정숙은 그 시절을 견뎌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다짐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을 거야. 정숙은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가 편하게 생활하도록 놔뒀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었을까? 정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정숙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표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게 자신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오해한 것 같았다. 자신이 무뚝뚝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정숙은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때 동철이 마당에서 들어왔다. 뭘 그렇게 생각해? 동철이 물었다. 그냥.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 생각하는 거지? 동철은 아내를 잘 알고 있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직도 은희가 당신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해? 동철이 물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은희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정숙은 대답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내가 은희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동철은 아내 옆에 앉았다. 천천히 하면 돼. 어제도 함께 저녁 준비했잖아.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동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표정도 굳어 있고 은희가 편하게 느낄까? 정숙은 자신감이 없었다. 당신도 노력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동철은 위로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오후가 되어 은희가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왔어? 정숙이 대답했다. 은희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님, 저녁 뭐 할까요? 은희가 물었다. 정숙은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정숙이 말했다. 좋아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 정숙은 김치를 썰고 은희는 두부를 잘랐다. 은희야,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괜찮았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은희는 대답했다.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봤다. 피곤해 보였다. 힘들면 말해. 저녁 준비는 내가 할 수 있어. 정숙의 말에 은희는 놀랐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오히려 기분 전환돼요. 은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두 사람은 계속 저녁 준비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저녁이 준비되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말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 동철이 말했다. 어머님이 만드셨어요. 은희가 말했다. 은희도 도와줬어. 정숙이 말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은희와 정숙은 서로를 쳐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설거지를 했다. 정숙은 며느리 옆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정숙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은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동철이 정숙 옆에 앉았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은희랑 함께 저녁 준비하고 이야기도 조금 나눴어.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잘했어.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야. 동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다. 혹시 며느리가 여전히 자신을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정숙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정숙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없었다.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일지도 몰랐다. 정숙의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정숙은 그 시절이 힘들었다. 정숙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몰랐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잠시 후 은희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은희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씻고 와. 정숙은 며느리를 부엌에서 내보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욕실로 갔다. 정숙은 혼자 아침 준비를 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해야지. 정숙은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쉴 시간을 주고 싶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님이 준비하셨어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응.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맛있겠다. 동철이 말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은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혼자 아침을 준비한 것이 고마웠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준과 은희는 출근 준비를 했다. 잘 다녀오세요.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은희와 민준은 집을 나섰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오늘은 며느리가 조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숙은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정숙은 시장에 나갔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갔다. 시장을 걷다가 꽃집이 보였다. 정숙은 잠시 멈춰서서 꽃들을 쳐다봤다. 며느리가 좋아할 꽃이 뭘까? 정숙은 며느리에게 꽃을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몰랐다. 꽃집 주인이 말했다. 어떤 꽃 찾으세요? 며느리한테 줄 건데. 뭐가 좋을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장미나 튤립이 인기 있어요. 아니면 라벤더도 좋고요. 라벤더요? 정숙은 라벤더를 쳐다봤다. 보랏빛 꽃이 예뻤다. 라벤더로 주세요. 정숙은 라벤더 화분 하나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 라벤더 화분을 거실 창가에 놓았다. 그리고 은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 은희가 집에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은희가 말했다. 왔어? 어서 들어와. 정숙이 대답했다. 은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라벤더 화분을 발견했다. 어머님, 이 꽃은? 은희가 물었다. 아, 그거. 오늘 시장 갔다가 샀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를 위해서요? 응. 내 방에 가져다 놔도 돼. 정숙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희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정숙은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대로 한 것 같아. 은희는 라벤더 화분을 방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창가에 놓았다. 라벤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은희는 꽃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은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은희야, 오늘 라벤더 마음에 들어? 정숙이 물었다. 네, 어머님.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은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다행이다. 내가 좋아할까 걱정했어. 정숙의 말에 은희는 놀랐다. 어머님이 걱정하셨어요? 응. 내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은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고민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어머님, 저는 어떤 꽃이든 좋아요. 특히 어머님이 주신 꽃은 더 좋아요. 은희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계속 저녁 준비를 했다. 대화도 조금 더 많아졌고 분위기도 따뜻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라벤더 화분을 쳐다봤다. 어머님이 변하고 계시는구나. 은희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꽃을 사주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은희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편해지고 있었다. 천천히 가까워지는구나. 은희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정숙은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은희는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네 번째 막이 끝났다. 시아버지 동철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책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아내 정숙과 며느리 은희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동철은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대화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하지만 동철은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 완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철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동철은 아내와 며느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때 정숙이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동철이 말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해? 정숙이 물었다. 그냥 책 읽고 있었어. 동철은 대답했다.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았다. 요즘 은희랑 좀 가까워진 것 같아. 정숙이 말했다. 나도 느꼈어. 잘 되고 있어. 동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어색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천천히 하면 돼.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은희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동철은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 은희도 느끼고 있을 거야. 동철은 위로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동철은 아내를 위로하며 생각했다.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조금 더 도와줘야겠어. 다음 날 동철은 며느리 은희에게 말을 걸 기회를 찾았다. 저녁 식사 후 은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동철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은희야, 설거지 도와줄까? 동철이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동철은 며느리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그러다 동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희야, 요즘 어머니랑 좀 가까워진 것 같지? 동철의 질문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많이 배려해 주세요. 은희는 대답했다. 어머니가 은희를 많이 아껴. 동철의 말에 은희는 놀랐다. 정말요? 응. 어머니가 나한테 자주 말해. 은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동철은 솔직하게 말했다. 은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은데 항상 조심스러워서요. 은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은희야, 너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마. 어머니가 오히려 미안해하셔.
동철의 말에 은희는 놀랐다. 어머님이 미안해 하세요? 응.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 동철은 설명했다.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조심스러움이 시어머니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어머님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은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은희야, 넌 폐를 끼치는 게 아니야.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편하게 지내는 거야. 동철은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은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대해. 어머니도 그걸 원하셔. 동철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은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아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조심스러움이 시어머니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웠을까? 은희는 자신을 돌아봤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제는 변해야겠어. 은희는 다짐했다. 한편 동철은 아내에게도 말을 걸었다. 저녁 늦은 시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은희랑 이야기했어. 동철이 말했다. 무슨 이야기? 정숙이 물었다. 당신이 은희를 아낀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은희가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말라고 했어. 동철은 설명했다. 그랬어? 정숙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응. 은희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 해. 다만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야. 동철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은희가 편해질까? 정숙은 여전히 고민이었다. 당신이 먼저 편하게 대하면 돼. 은희도 따라올 거야. 동철은 조언했다. 정숙은 남편의 말을 곱씹었다. 내가 먼저 편하게 대해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은희가 일어났을 때 먼저 말을 걸었다. 잘 잤어?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네, 어머님. 어머님은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도 잘 잤어. 어서 와서 밥 먹자. 정숙은 며느리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아침 식사 시간 정숙은 며느리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은희야, 오늘 회사에서 뭐해? 아, 오늘은 회의가 있어요. 회의? 중요한 거야? 네, 좀 중요해요. 그럼 긴장되겠네. 잘하고 와. 정숙의 격려에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주는 어머니가 은희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평소의 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은희와 민주는 출근 준비를 했다. 잘 다녀와.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은희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숙은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잘한 것 같아. 동철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다. 잘했어. 동철이 말했다. 응. 은희가 좀 편해 보였어.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계속 그렇게 해. 은희도 점점 편해질 거야. 동철은 아내를 격려했다. 시간이 지나며 정숙과 은희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다.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야,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정숙이 물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대답했다.
그럼 우리 같이 나가자. 쇼핑이라도 하고. 정숙의 제안에 은희는 놀랐다. 정말요? 응. 나도 오랜만에 나가고 싶어.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어머님. 은희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민준과 동철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머니랑 은희가 정말 가까워졌네. 민준이 말했다. 그러게. 다행이야. 동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주말이 되어 정숙과 은희는 함께 외출했다.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옷도 보고 점심도 먹었다. 은희야, 이 옷 어때? 정숙이 옷 하나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예뻐요, 어머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은희는 대답했다. 그래, 그럼 이거 살까? 정숙은 옷을 샀다. 은희도 뭐 하나 골라봐.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골라. 내가 사줄게. 정숙의 말에 은희는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희는 조심스럽게 옷 하나를 골랐다. 두 사람은 옷을 사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은희야, 오늘 즐거웠어. 정숙이 말했다. 저도요, 어머님. 어머님이랑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이라 더 좋았어요. 은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앞으로 자주 나오자.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동철과 민주는 두 사람을 반겼다. 잘 다녀왔어? 동철이 물었다. 응, 즐거웠어. 정숙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은희도 즐거웠어? 민준이 아내에게 물었다. 응, 정말 좋았어.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철은 아내와 며느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내가 중재를 잘한 것 같아. 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정숙은 동철에게 말했다. 오늘 은희랑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신이 우리 사이를 도와줘서. 당신 덕분에 은희랑 가까워질 수 있었어. 정숙의 말에 동철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들이 노력한 거야. 동철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고마워.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게 5번째 막이 끝났다. 며칠이 지났다. 정숙과 은희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쇼핑을 가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은희는 장을 보러 나가려고 했다. 밖을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은희는 혼잣말을 했다. 우산 챙겨가. 거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님. 은희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다. 시장은 평소처럼 붐볐다. 은희는 채소와 고기, 생선을 샀다. 장을 보는 동안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은희는 서둘러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 정숙이었다. 정숙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은희가 다가가며 말했다. 정숙이 돌아봤다. 왔어?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 가지고 나왔어. 정숙은 우산을 은희에게 건넸다. 어머님, 저 우산 있어요. 은희는 자신의 우산을 보이며 말했다.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 장바구니도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줄게. 정숙은 은희의 장바구니를 들려고 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들게요. 은희는 사양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곧 빗줄기가 굵어졌다. 정숙은 빠르게 우산을 펼쳤다.
그리고 은희와 함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같이 쓰자.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정숙이 우산을 들고 은희가 장바구니를 들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젖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내가 우산을 줬었지. 정숙이 말했다. 네, 기억나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내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미안해. 정숙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야. 내가 비를 맞았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은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도움이 됐다면 기뻐요. 은희의 말에 정숙은 며느리를 쳐다봤다. 은희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지난번엔 고마웠어. 정숙은 드디어 그 말을 했다. 진심을 담아서. 은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 못해준 것 같아. 정숙의 고백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표정도 굳어있고 내가 편하게 느끼지 못했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조심스럽게 굴어서 어머님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은희도 솔직하게 말했다.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로 오해했던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집에 가자.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우산 아래에서 나란히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젖지 않았다. 정숙이 우산을 잘 받쳐줬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철과 민준이 반겼다. 비 많이 오던데 안 젖었어? 동철이 물었다. 응, 우산 같이 썼어. 정숙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어머님이 저 마중 나와주셨어요. 은희가 말했다. 그래, 어머니가? 민주는 놀라며 말했다. 응, 비가 올 것 같아서. 정숙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동철은 아내와 며느리가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진짜 가까워졌구나.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다. 정숙과 은희는 함께 부엌에 섰다. 오늘은 뭐 할까? 정숙이 물었다. 된장찌개는 어때요? 좋아. 그럼 나는 반찬 준비할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저녁 준비를 했다. 이제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은희야, 오늘 우리 이야기하면서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 정숙이 말했다. 저도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을 알게 돼서 기뻐요. 앞으로는 더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 동철이 말했다. 어머님이랑 같이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은희가 요리를 잘해서 그래. 정숙이 며느리를 칭찬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아내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어머니, 은희랑 정말 친해지셨네요. 민준이 말했다. 응, 우리 이제 친구야.
정숙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정숙은 은희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은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제가 고마워요,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동철과 민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되돌아봤다. 비 오는 골목에서 며느리와 나눈 대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었던 순간 정숙은 가슴이 따뜻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은희는 라벤더 화분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6번째 막이 끝났다. 며칠 후 은희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은희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시댁은 괜찮아? 어머니의 질문에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요즘 정말 좋아요. 시어머님이랑 많이 가까워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통화를 마치고 은희는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방금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래. 어머님은 잘 계셔? 네, 잘 계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희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야, 이번 주말에 내 친정에 다녀오는 게 어때? 정숙의 제안에 은희는 놀랐다. 정말요? 응. 어머니도 보고 싶으시겠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희는 감동했다. 주말이 되어 은희는 친정에 다녀왔다. 친정 어머니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다. 은희야, 많이 컸네. 시댁 생활이 좋은가 보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네, 엄마. 요즘 정말 좋아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은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행이다. 엄마가 많이 걱정했는데.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이 은희를 반겼다.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님. 어머니가 안부 전하래요. 그래. 나도 한번 뵙고 싶네. 정숙의 말에 은희는 놀랐다. 정말요? 응. 다음에 같이 가자. 정숙의 제안에 은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날 은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아침부터 긴장됐다. 은희야,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지? 정숙이 물었다. 네, 어머님. 잘하고 와. 넌 할 수 있어. 정숙의 격려에 은희는 힘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은희는 팀장과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은희 씨,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동료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다. 어떻게 됐어? 정숙이 물었다. 성공했어요, 어머님.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정말 잘했네. 축하해.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다. 은희는 시어머니의 포옹에 눈물이 났다.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것이 처음이었다. 어머님,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래?
울어? 정숙이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은희야,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거실에서 이 장면을 본 동철과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드디어 저 둘이 완전히 마음을 열었구나. 동철이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지. 민준도 감동했다. 잠시 후 은희와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갑자기 울어서. 은희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울었잖아. 정숙도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사실 처음에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은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그랬어. 내가 나를 불편해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거리를 뒀던 것 같아. 정숙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 서로 오해했던 거네요. 응. 그런데 이제 다 풀렸잖아.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어머님, 앞으로 저 더 잘할게요. 아니야, 은희.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나야말로 더 잘해줄게.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오늘 우리 은희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잘했대.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축하해, 은희. 동철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버님. 우리 은희 정말 대단해. 민준도 아내를 칭찬했다. 은희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했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네. 동철이 말했다. 맞아요.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은희가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야. 정숙도 말했다. 민주는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어머니, 은희, 두 분 모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가 고마워하지.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되돌아봤다. 시어머니와의 포옹,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았던 순간,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축하. 은희는 가슴이 벅찼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정숙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와 완전히 마음을 터놓은 오늘이 정말 행복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7번째 막이 끝났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숙과 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어머니와 딸처럼 가까워졌다. 아침마다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눴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은희의 생일이었다. 정숙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했다. 잠시 후 은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은희는 놀라며 물었다. 생일 축하해, 은희야. 정숙은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은희는 눈물이 났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정숙은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줬다. 어머님이 제 생일을 기억하실 줄 몰랐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넌 내 딸이잖아. 정숙의 말에 은희는 더욱 감동했다. 동철과 민준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은희야, 생일 축하해. 민준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동철도 따뜻하게 축하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침 식사는 특별했다. 미역국과 여러 가지 반찬,
그리고 케이크까지. 어머님,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은희가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어.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정숙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희야, 이거 내 선물이야. 어머님,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은희는 상자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이제 내게 물려주고 싶어. 정숙의 말에 은희는 더욱 감동했다. 어머님,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좋아. 내가 가져야 해.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후가 되어 네 사람은 함께 외출했다.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 동철이 말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은희가 대답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정숙이 말했다. 은희야, 너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아니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나는 처음에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정숙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이제 정말 가까워졌잖아요. 은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동철과 민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가족이란 게 참 좋은 거구나. 동철이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지.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정숙과 은희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오늘 뭐 할까? 정숙이 물었다. 불고기는 어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 그럼 불고기 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요리를 시작했다. 은희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네. 정숙이 말했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해졌잖아. 네, 어머님. 저도 정말 행복해요. 나도 은희.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정숙의 말에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둘러앉았다.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은희가 말했다. 우리도 즐거웠어. 생일 잘 보냈지? 동철이 물었다. 네,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보내자. 민준이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정숙도 동의했다.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정숙이 말했다. 은희야, 다음 주말에 내 친정에 같이 가자. 어머니 뵙고 싶어? 정말요, 어머님? 응. 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 정숙의 제안에 은희는 기뻤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나도 은희 어머님 뵙고 싶어. 다음 주말 정숙과 은희는 함께 친정에 갔다. 은희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 인사를 나눴다. 우리 은희 잘 부탁드립니다. 은희 어머니가 말했다. 은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우리 집에 와줘서 감사해요.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다. 사돈께서 잘 대해주신다고 은희가 자주 말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두 어머니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는 두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숙이 말했다. 은희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뵙자. 네, 어머님.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가을 저녁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올해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 동철이 말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은희가 대답했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정숙이 말했다. 좋은 일들만 있었죠.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가 가까워진 게 제일 좋았어.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어머님.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은희 두 분이 가까워지셔서 저도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정숙이 대답했다. 동철이 말했다. 가족이란 게 결국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거지. 처음엔 서로 낯설어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동철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은희가 말했다. 응, 우리는 가족이야. 정숙도 동의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봤다. 비 오는 날 며느리가 우산을 건네주던 순간 그 작은 배려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며 오해를 풀고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비 오는 골목에서 우산을 건넨 것이 시작이었다. 그 작은 행동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다. 작은 배려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은희는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정숙도 이미 일어나 있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응, 일찍 일어났어. 저도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은희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어머님. 그날 비 오는 날 내가 우산 줬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게 나한테 정말 큰 의미였어. 그 작은 배려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 정숙의 고백에 은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님,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너를 다시 보게 됐어. 그리고 내가 너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저도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불편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응, 우리 서로 오해했던 거야. 하지만 그 오해를 풀고 나니 이렇게 가까워졌잖아. 정숙은 며느리를 안았다. 어머님 사랑해요. 은희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은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 아침이 특별히 맛있네. 동철이 말했다. 어머님이랑 은희가 사랑을 담아 만들어서 그래. 민준이 농담을 했다. 맞아. 우리가 사랑을 담아 만들었어.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아침 식사 후 은희는 출근 준비를 했다. 잘 다녀와, 은희야.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은희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은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출근길에 올랐다. 저녁이 되어 은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요즘 매일이 행복해. 은희가 말했다. 우리도 그래. 정숙이 대답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동철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가족이에요. 민준도 동의했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텔레비전보다 서로의 대화가 더 즐거웠다. 은희야, 다음 달에 여행 가지 않을래? 정숙이 제안했다. 정말요? 좋아요. 네 식구 모두 함께 가자.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 좋아요, 어머님. 네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정숙은 동철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은희가 와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그러게. 은희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처음에 은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게 미안해.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그리고 당신이 노력한 덕분이야. 동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은희도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어머니랑 은희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 당신이 노력한 덕분이야. 민준은 아내를 안았다. 고마워, 여보.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났다. 정숙과 은희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어머니와 딸처럼 서로를 아꼈다. 어느 봄날 네 사람은 다시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만발했다. 벚꽃이 정말 예쁘네. 은희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가족만큼 아름다워. 정숙이 말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가족이란 게 참 좋은 거구나. 동철이 말했다. 네, 정말 좋아요. 은희가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님. 우리 계속 행복하게 지내요. 은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며 정숙이 말했다. 은희야, 그날 비 오는 날을 기억해? 네, 어머님.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이 우리의 시작이었어. 내 작은 배려가 나를 변화시켰어.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변했어요. 우리 서로를 변화시킨 거야.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래, 은희야. 우리 영원히 이렇게 지내자. 정숙은 며느리를 안았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네. 동철이 말했다. 매일이 행복해. 민준이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야. 정숙이 말했다. 맞아요. 가족이 최고예요. 은희도 동의했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동철이 문득 물었다. 가족이죠. 은희가 대답했다. 맞아. 가족이 가장 중요해. 정숙도 동의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민준이 덧붙였다.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 동철이 말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요. 은희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자. 정숙이 말하며 모두의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님. 그래,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집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정숙은 며느리, 아들,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은희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비 오는 날의 작은 선행. 그 한 장면이 한 가족을 바꿨다. 오해와 거리감이 무너지고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 오는 날에 작은 우산 한 장이 한 가족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가족 간의 오해는 때로 깊은 상처가 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노력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늘 이야기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